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거 있죠. 뭐 한동안 공수처에서 보강 수사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사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구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 사람 구속 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난 10월 달에 지금 이제 12월인데 이게 11월 30일 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여 전에 공수처가 또다시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기각됐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고 그러다가 이번에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청구했는데 또다시 기각됐고 이런 겁니다. 이 혐의는 지금 뭐 아마 잊은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 4월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때 부하검사 등을 시켜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뒤에 그걸 김웅 국민의힘 의원한테 전달을 했고 그래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그 조성은 씨, 그 폭로한 사람 조성은 씨한테 전달해서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온 거는 조성은 씨가 공개한 그 자료 그거하고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이 통화한 자료 요거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웅 의원이 뭐 이거 당에다 갖다 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검에다가 제출을 해라. 다른 데 제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가 낸 것처럼 되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온갖 추측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다가 손준성 보냄이라고 된 텔레그램 메시지 이거는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손준성 검사가 직접 김웅한테 보냈든가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 보냈든가 아니면 뭐 딴 사람한테 보낸 거를 손준성 검사 모르게 이 딴 사람이 김웅한테 보냈든가 뭐 이런저런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텔레그램 문자는 최초 발신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밝혀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손준성이 자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준성 검사는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리무중이죠. 자, 이런 내용인데 첫 번째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영장 내용에 보면 성명불상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불교의 기도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명불상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름을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이 사람 구속해달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첫 번째 구속영장 때는요 손준성 검사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공수처가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 달여가 지났죠. 그동안에 이제 손준성 검사를 두 차례 김웅 의원을 한 차례 더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부분을 감찰을 한 바 있으니까 그 자료를 얻으려고 감찰부도 또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정보 담당관실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 담당관이었으니까 거기도 압수수색을 하고 추가로 이렇게 돼서 이제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으면요, 그 구속영장보다 더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손준성 2차례, 김웅 1차례, 거기다 압수수색까지 증거를 보강해서 더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히. 그건 뭐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진전됐다고 공수처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발장 작성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작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관여했다는 얘기냐, 둘 중에 하나만 관여했다는 얘기냐, 아니면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 관여했다는 얘기냐. 불투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속시켜주세요? 현직 검사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1차 그 구속영장에는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성명불상의 검찰 상급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결국 이제 수사정보 정책관, 이 사람의 직제상 상급자는요, 대검 차장검사고요. 이 대검 차장검사의 상급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대검 차장검사는 지금 여기에 전혀 등장하지도 않고 뭐 직보를 하는 체제다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런 말들은 이번에 싹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것에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시켜서 국민의힘에 사주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차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사주의 실체가 과연 있는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만약 밝혀진다면 그럼 손준성 검사가 고발사주를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차 구속영장만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뭐냐, 실체가 없는 거냐, 아니면 수사를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이런 분석의 범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겁니다. 10월 25일 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등이 공수처에다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 등 이런 사람들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다시 고발을 합니다. 원래 고발됐던 것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고 뭐 제대로 진척이 안 되니까 박주민 의원 등이 다시 고발을 합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첫 번째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청부,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사를 사주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0월 25일 날 재고발을 하니까 바로 10월 26일 날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었죠. 그래서 기각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조사해서 다시 또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주인 검사가 공수처 차장, 여운국 차장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여당 의원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다가 기자들한테 발각이 되는 바람에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명백하게 여당을 의식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사 자체가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빨리 어떻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걸 푸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를 맞았다. 자, 이런 분석에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여운국 차장이 민주당 의원하고 이재명 선대위에 속해 있는 민주당 의원하고 저녁 약속까지 할 정도면 뭐 둘이 거의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의욕만 앞서서 실력은 없으면서 서둘러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법원에 김명수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일반적인 법조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근데 거기도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낮은 허들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공수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고발장 작성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림짐작으로 그냥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사람들 그냥 이름 알아가지고 쳐넣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당과 거래,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이거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걸 도대체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더 본질적으로는 그럼 과연 실체가 있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그냥 어디 누가 떠도는 거 뭐 이런 거 하나 그냥 집어다가 혹시 국민의힘에 넘겨준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장해서 조성은 씨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냐. 뭐 또 이런 지적까지 법조계에서 나올 정도로 야 이게 뭐야. 내지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부 다 언론에서는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포영장 1번 기각됐지, 구속영장 2번 기각됐지. 자, 이제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동력이 떨어졌다는 게 뭐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그래도 수사는 계속 할 겁니다. 해서 3번째 영장을 청구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영장 3번 청구해서 발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정담 판사 중에서 또 영장을 잘 내주는 판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째 청구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된 걸 보면 이걸 작성해서 직접 보냈다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연거푸 기각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있느냐 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제대로 있느냐 하는 부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특검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대장동하고 같이 쌍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그 협상을 민주당이 차일피일, 왜냐하면 대장동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일피일 지금 미루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쌍특검 얘기가 여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장동 의혹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뭐 어차피 지금 특검 해봤자 대선 전에 결론 안 납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이 보면 이 상황은 처음부터 이 고발사주 문제를 가지고 뭔가 윤석열 후보 흠집 내기에 집착을 너무 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여당과 소통해가면서 수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공수처가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혐의 없음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까지 그냥 계속 질질 끌 것인지 3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가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자기들의 수사 의지 이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 이거는요 지금 저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 원래 수사 대상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실력이 없으면 털든가 특검으로 넘기든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 그러면 영장도 청구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앞으로 진정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공수처가 2번씩이나 망신을 당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